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6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올해 3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뭐 하루에 거의 지수가 100포인트씩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코스피는 벌써 어저께 제가 4,400 돌파라고 적어놓진 않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4,200에서 시작해서 첫 거래일인 저번주 금요일날 4,300 그리고 어저께 4,400 그리고 오늘은 4,500까지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저는 솔직히 코스피 5천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은 한 반신반의 했었는데 이런 식이라면은 이런 분위기라면은 코스피 5천은 절대로 꿈의 숫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때 작년에 10월 달처럼 반도체가 없어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자 보세요. 올해 연초에 4,200에서부터 만약에 코스피가 5,000까지 간다고 하면 800포인트가 올라가는 중에 여러분들 계좌는 과연 어떻게 좋게 바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이 오늘 올랐다, 내일 떨어진다, 내일 오를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스피 지수가 5천까지 갔는데 내 계좌는 과연 녹슬어 있는 계좌가 많이 좋아졌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본전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5천까지 갈 때 주도주를 갖고 계셔야 계좌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도주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코스피가 5천까지 가는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캐캐 묵은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물려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그 물려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종목마다 정말 다르겠지만 그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저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2,800에서 4,000포인트를 가는 도중에 정말 눈물을 참으면서 그 종목을 다 잘라냈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그 종목들이 본전 오겠지, 이거는 지금 팔아도 얼마 안 돼 라는 그런 미련을 버리고 빠르게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애들로 갈아타서 포트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그 이론이 틀린 건 아니에요.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다 라는 이론도 틀린 건 아닌데 저는 그거는 좀 현실 회피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아서 차라리 손해를 일으키고 다른 종목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잡초에는 물을 줘도 꽃이 피지 않듯이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잡초 같은 종목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더라도 그 종목은 정말 천만 분의 1? 아니면 진짜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올라가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오늘 정말 4,500포인트를 찍은 정말 기분 좋은 시장이고 물론 우리 가족분들의 종목들도 많이 올라서 저는 뭐 2026년 들어와서 되게 기분이 좋지만 그래도 이 레벨업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막 불긋불긋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은 나 자신의 채찍을 들으셔서 종목을 리밸런싱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좀 가슴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레벨업을 시작하면서 초반에 여러분들의 멘탈을 챙기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 여러분들 주도주 갖고 있으면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 끝까지 이악 물고 이 어깨에서 놓치지 않을 준비만 하세요. 하니까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왔죠. 이게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대세 상승장에는 그냥 쉽게 파는 게 아닙니다. 주도주는 팔지 않는 거고요. 잡초같이 내 속을 썩였던 종목들을 빠르게 쳐내서 현금을 만들어서 주도주를 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코스피 4,500 돌파는 좀 의미가 있다. 물론 내일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4,200선까지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전에 4,200선이 예전에는 저항대였다면 지금은 지지선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4,200까지 내려간다면 또 싼 종목들을 싸게 매집을 할 가능성이 있고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잔소리가 길었던 건 이 두 번째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인버스와 곧버스, 특히나 곧버스에 어제와 오늘, 아니죠. 어제 월요일과 금요일 이 인버스와 곧버스의 개인 순매수가 1위예요. 1,100억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요, 주식을 하방으로 베팅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인버스와 곧버스를 사신 분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봤잖아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이 인버스를 사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단 한 명도 성공했던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인버스와 곧버스는요, 단기적으로 사서 수익을 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절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 자, 1년 전, 아니요, 한 3년 전, 4년 전을 돌려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아무리 힘들다, 가는 종목 없다라고 해도 결국엔 지수는 무조건 우상향하거든요. 종목이 아니라 지수는. 예.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뭐 0%, 0.5%, 1% 조금 성장하더라도 지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인버스와 곧버스를 벌써 타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버스와 곧버스는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살 이유가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수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도 반도체예요. 삼성전자가 쉬니까 하이닉스가 멱살을 끌어당기면서 4,500을 만들어버립니다. 예, 반도체는 우리가 12월 중순부터 물론 저는 이제 계속 반도체를 좋아했지만 12월 중순부터 내년에 초반에는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레벨업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반도체를 무조건 담아가세요 말씀드렸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가족분들도 반도체로 포트를 바꿔드렸다고 했죠. 네, 그게 지금 2026년 물론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 중심은 뭐냐? 패닉 바잉.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아침 신문 기사로 봤을 때 그 성남 판교 있잖아요. 성남 판교에 비즈니스 센터 많잖아요. 거기에 호텔이 지금 투숙객이 넘쳐난답니다. 호텔 방이 없대요. 왜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딴 메모리 반도체 계약을 기다리는 그런 바이어들이 거기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대요.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그냥 이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DRAM5 나왔습니다. DDR5 나왔습니다. 줄을 서세요. 옛날에 저희 무시했던 분들은 조금 뒤로 가시고요. 대량 주문 하실 분 애플, 아마존 먼저 앞으로 오세요. 근데 뭐 1년 계약 안 됩니다. 3개월 계약밖에 안 돼요. 가격은 70% 올려받을게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혹자는 이럴 수 있죠. 삼성전자 그거 다 지금 13만원 주가에 반영된 거잖아요. 반영되더라도 앞으로 팔아내야 될 D램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는 삼성전자 좀 쉴라나? 오히려 쉬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는 양봉으로 바뀌었고 SK하이닉스는 4%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2025년도 연말부터 반도체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정말 다행이다. 예, 저도 타이밍이 틀릴 때가 있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기조연설을 제가 좀 눈여겨봤습니다. 이게 왜냐면 오늘 제가 아침 서울경제방송이 있기 전에 어쨌든 그 개장 방송이라고 하죠. 시장이 열리기 전에 방송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방송 한 30분 전에 엔비디아 젠슨왕 CEO 기조연설을 쫙 살펴봤는데 역시나 피지컬 AI. 그럼 피지컬 AI의 중심은 자율주행 로봇이다. 근데 오늘 오전에 현대오토에버, HL만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어쨌든 피지컬 AI 자율주행 쪽이 오전에 쭉 갔다가 다시 쭉 내려왔죠. 이유는 뭘까요?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보여주는 게 없다. 그리고 실제 엔비디아는 현대차를 얘기한 게 아니라
벤츠 자동차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좀 너무 센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저 같은 입장에서는 자율주행과 피지컬 AI에 대해서 저는 돈 되겠다. 나는 이게 미래 먹거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오늘 떨어져줘서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떴다가 빠진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강세업종 쭉 나와 있죠.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는 뭐 좋아한다라고 표현하기도 참 이제는 쑥스럽습니다. 예. 제가 반도체만 생각하면 하이닉스 60만 원에 상담 들어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랬어요, 저한테. 어디를 가도 너무 비싸게 샀대요. 이러셨는데, 물론 비싸게 산 건 맞죠. 비싸게 산 건 맞는데,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니다, 괜찮다.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 가격이 52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8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60만 원 딱 꼭대기를 잡고 8만 원 떨어진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건데, 아니다, 갈 것 같다. 만약에 5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이미 70만 원을 넘어서 또 80만 닉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특히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주식 레벨업을 정말 거의 1년 가까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거 컨텐츠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SK를 한번 전원만 믿고 한번 사봐? 라는 식으로 SK 하이닉스를 사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은 뭐 강조 또 강조 드렸고 오늘 증권업 중에 가장 많이 간 증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저희 가족분들이 정말 조금씩 모아가지고 정말 비중을 많이 실어놨는데 오늘 결국 결실을 맺었죠. 저는 터질 거라고 봤습니다. 물론 제가 터질 거라는 재료로 터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증권주 중에선 얘가 짱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종목명 말씀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주사는 뭐 SK, 한화, 두산 뭐 전체적으로 지주사 쪽은 또 괜찮은 흐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방산 베네수엘라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 쪽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산 쪽에서도 우주항공이랑 연결된 친구들이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도 우주항공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가장 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전은 저는 오늘 굉장히 원전을 좀 눈여겨봤어요. 왜냐면 저는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예가 깊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터질 때도 저는 원전이 좋다고 얘기했다가 정말 세게 두드려 맞은 기억이 있는데 원전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조건 대장주입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추가적인 양봉이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가 중요했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인 양봉이 나타나줬다는 건 원전은 자리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전에 따르는 뭐 BHI 뭐 이런 기타 종목들도 같이 좋아지는 원년의 모멘텀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강세업종이 좀 시간을 끌었고 왜냐면 약세업종에는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로봇은 어저께 이어서 세론이 나오는 것 같고 로봇은 좀 계속 관심 가져보세요. 괜찮은 자리 떨어지면은 요거 살 기회 있습니다. 전력기기가 오늘 좀 빠졌는데 제가 좋아하는 섹터잖아요. 전력기가 빠졌는데 HD현대엘렉트릭이 뭐 예상 수주 금액보다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장주니까 효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 다 같이 좀 떨어지는데 뭐 괜찮다. 저는 뭐 원전과 전력기는 같이 가야 되니까 보시면 되고 엔터는 여전히 뭐 세론도 있고 어제 비서실장님이 뭐 한알령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굳이 왜 그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엔터주는 계속해서 좀 힘없이 좀 떨어지는데 저는 오히려 기회로 보셔도 된다. 특히나 엔터는 중국에 관련돼서 엔터가 좋다는 게 아니라 엔터는 2025년도에 너무 저평가가 나왔고 결국에는 슈퍼 IP인 BTS가 완전체로 돌아오면 저는 충분히 엔터 쪽은 다시 한번 활기가 뜰 수 있다. 그래서 엔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꼭 잊으신 분들 없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